안녕하세요. 제15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로우면 뭐하니입니다. 저희의 이번 9월 공통 주제는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은 꾸준히 사회문제로 언급되어 있는 만큼 관련 주제에 시청각 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피해의 고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을 선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뽑아보는 학교폭력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영상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 1150회 방송분인 거제 학교폭력 국민청원의 진실입니다. 사건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을 폭행하고 인격을 모독한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와 교회 수련회, 길가 등에서 기절놀이, 물고문 등 갖은 방법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초반에 범죄를 시인했던 가해 학생들은 이후에 진심이 담긴 사과 없이 맞고소로 일관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가해 학생에 대한 법원의 처벌도 있었습니다. 과연 피해자는 후련해졌을까요? 한 언론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전원 유죄를 받았지만 아들은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파했어요. 아들의 고통은 사라질 것 같지 않네요. 가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상처는 쉬이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영상은 유튜브 채널 시리얼에서 제작한 성인이 된 왕따들 시리즈입니다. 보통 학교폭력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어릴 적에 잠시 스쳐 지나갈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영상을 보고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 성인이 되어도 성장판이 닫힌 피터팬처럼 어린 시절에 겪은 폭력을 곱씹는 아이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 어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담담히 자신이 겪었던 가혹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명에게 집요하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책으로 맞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또래 간의 집단 행동이 중요한 시기에 조별 모임과 즐거워야 할 수학 여행의 경험에서의 우울함을 공유합니다. 이처럼 피해 학생은 시간이 흘러도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아픔에 보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해자의 기억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또한 시리얼에서 제작한 영상 저희 다시 만났어요. 왕따였던 어른들 출연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에 나온 직후에 연락이 왔던 가해자들은 야, 이거 뭐야? 혹은 가해 당사자였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나는 아니지? 방관해서 미안해 라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학창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피해 학생들에게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사이버불링, 떼카, 방폭, 카감 등 어른들이 듣기에 생소한 단어의 개념을 알려주어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념적 소개가 시작되는데요. 사이버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괴롭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영상은 교육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인 폭력은 줄어들었지만 사이버 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불링에 관한 용어들이 소개됩니다. 떼카는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폭은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남겨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감은 카카오톡 감옥의 준말로 피해자가 단체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와이파이 셔틀은 피해자의 와이파이 데이터를 갈취하는 행위. 기프티콘 셔틀은 이모티콘이나 기프티콘을 강제로 갈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사이버불링은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혹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우측 상단에 QR코드를 찍으시면 로우면 뭐하니 인스타그램으로 연동되어 오니 학교폭력이란 과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게시글을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알쓸범잡 시즌2 12화에서 방영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소년들을 소개합니다. 해당 클립은 201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중학교 2학년 권모 씨는 아파트 7층에 떨어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은 바로 학교폭력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고문, 금품 갈취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피해 학생은 이들의 요구를 위해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피해 학생은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권모군이 생을 마감하기 6개월 전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역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통사고로 은폐를 했고 쉬쉬하기에 바빴습니다. 1년의 과정을 봐온 권군은 학교나 어른들에게 말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따가 된 어른들에서 한 분은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을 모를 것 같나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서지 않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선생님과 학교는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학교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학교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구습에 얽매여서는 피해 학생의 삶이 쓰러져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상은 바로 학교폭력 웹드라마입니다. 유튜브 클립 소개가 진행되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이슈화가 되면서부터 수많은 기사와 뉴스가 쏟아졌고 초반에 정의감에 불탔던 여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야, 또 학교폭력이 일어났네 라며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렇게 느슨해진 여론에 긴장감을 주는 웹드라마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영상은 특히 배우진의 뛰어난 연기로 학교폭력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중학생 시절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겪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피해 학생이 학습된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가해 학생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때 정의로운 반장과 선생님이 나타나서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응징을 당하는 권선징악의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어떠셨나요? 비록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학교폭력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혹은 마주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만이라고 말할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약 7가지의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진화되는 학교폭력, 성인이 되어도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사는 피해자들의 심정에 대해 공감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잔혹성에 대해 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또 아래의 설명창에서 관련 영상 링크를 올릴 예정이니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소개한 영상물들을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15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로우면 뭐하니? 유튜브로 폭파보는 학교폭력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